자, 이어서 우리는 31강입니다. 31강은 교재 페이지 426쪽 3번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부분은 시험지에 나온 적 없고요. 조금 사이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봐드릴게요. 첫째, 몇 호 이상을 갖다가 공급할 때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만들 때 그 조합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하느냐, 거기 몇 호 이상일 때 30호 이상일 때 이제 공개 모집하게 되는데 이 협동조합이 이때 공개 모집할 때는 주택법과 거의 비슷해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두 번째도 똑같죠. 주택법 똑같죠. 이제 공개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떤다? 그때는 선착순하게 되죠. 이때 신고합니까?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주택법에서 배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있어서 기억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은 이 협동조합이 얼마의 토지 사용을 확보해야 됩니까? 80% 이상. 거기 민간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라.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했다가 가입비 반환하는 거. 그것도 역시 주택법 비슷합니다. 옆에 갑시다. 천천히. 427조 괄호 3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그래서 이제 거기 조합 가입 신청서는 주택법과 똑같이 예치기간에 이제 금리인가 같은데 예치하게 되죠. 가지고 이제 반환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 청약을 처리할 수 있냐면은 거기 언제까지 30일 내에 청약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청약의 의사 표시는 도달한 날 발생한다, 발송한 날 발송한다, 발송한 날 발송이 되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도달하면은 며칠 내 그 예치기간자한테 돈 돌릴 수라고 이해한다. 7일 이내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 문제 나오는데 나올 부분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429쪽 민간 임대택의 건설. 민간 임대 건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 2번에 괄호 1번 공급 대상 고가 등 공공기관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 매각이나 임대를 얘기하는데 하는 경우는 주택법 30조 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택법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 있었어요. 주택법에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 국공유지 우선 매각은 몇 년 내 지라고 그랬죠? 2년 내 건설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이게 주택법 30조 1항인데 이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받는 친구가 주택법 3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자, 주택조합이 지을 때, 이를 위하여 대지 조성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누가 더 우선권이 있다? 건설임대 사업자한테 우선권이 있다면 같은 땅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430조 가운데 요 공급 비율 3번입니다. 430조 가운데 3번 공급 비율.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땅을 조성했어요. 얼마를 갖다가 임대사업자한테 내놔야 되느냐, 우선 공급하느냐. 실제로는 3%입니다. 왜냐하면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을 저는 비율이라고 그랬죠. 3%가 됐어요. 3%를 이상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조성한 토지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 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 이상 3%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때는 그 비율만큼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두 개 단지 이상을 묶어서 할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15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건설 의무. 주택법 몇 년 내 짓도록 되어 있었죠? 2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4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결국 몇 년이다? 2년 내야 돼. 2년 내. 만약에 2년 내지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주택법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각했던 거 어떻게 하고? 환매하게 되고, 임대했던 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리가 맞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다음 437쪽 옆에 431쪽 옆에 4번 그거 좀 나온 지 옛날에 나왔거든요. 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토지 등의 거기 토지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특례 그거 나오죠? 그거. 자, 공익사 지정 요청 이거 시험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A라는 친구가 이걸 알박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래 민법 원리에 의하면 사적 자치 결정에서 이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는 2배, 3배 달라고 한단 말이죠. 왜? 약점을 알고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라는 것은 민간 임대든 공공 임대든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한테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수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근데 그 임대 사업자가 어떤 조건하에서 수용하느냐 거기 그걸 아셔야 돼요. 면적 얼마 이하를 줘야 되고 첫째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00호 이상인데 단독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 공동은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지을 때 이걸 수용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 땅 조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자기 땅은 얼마 이상 갖고 있고 거기 80% 이상 결국 20%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하느냐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이거 나왔어요. 시험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됐는데 틀렸죠. 시도지사에게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을 요청한다는 것은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시험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지에 틀린 걸로 나왔었어요. 어쨌든 85제곱미터 이하 100호 100세대 80%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꼭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전과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대하시면 되겠고 옆에 433쪽 넘어가서 촉진지구 약간의 중요성이 있어요. 촉진지구 약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촉진지구입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촉진지구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50% 이상 들어가야 돼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이 공공지원이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런 땅을 갖다가 이 촉진지구라고 부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하는 층은 둘이 있어요. 먼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넘어가면 또 누가 하나 등장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나와요. 434쪽 제일 위에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권자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봅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조건이 깐깐해요. 먼저 전체 주택 호수에 얼마 이상의 공공지원이 들어간다고요? 50% 이상. 면적은 얼마 이상 되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역세권 같은 데는 얼마만 돼도 괜찮다?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돈 주고 판 땅입니다. 디귿. 돈 주고 산 땅에서는 주택 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부하는 면적이 5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어떻게 하다? 주택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축. 아까 기본적으로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죠? 5천. 근데 이것이 옛날에 밑에가 어려운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나와 있어서. 자, 일단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는 거 쉬워요. 순수하게 누가 보이냐면
순수하게 도시 지역이 보이면 5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순수하게 도시역, 그럼 5천이고, 도시역 옆에 불순물이 끼면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도시역 옆에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고? 2만이에요, 2만. 2만이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전혀 도시역이 안 보여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시험문제 옛날에 아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됐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34쪽 제일 위에 보니까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가서 435쪽 3번 촉진지구 지정 절차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절차인데 협의를 해야 돼요. 첫째,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는 누구?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을 정하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됩니다.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입니다. 어떤 심의를 거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지정권자인데 국토교통부장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일까요? 시도도시위원회일까요? 국토교통장관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그런 얘기고. 시도서가 지정할 때는 뭐고? 시도도시위원회한테 심의를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그 면적이 10% 범위에서 증가한다. 그럴 때는 굳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도 괜찮다. 예. 결론 내리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요? 도시계획 심의 거치는 거요? 도시계획 심의 거치죠.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430쪽에 들어만 넣으세요, 그냥. 촉진지구가 정되면은 함부로 거기다가 건물 같은 거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나무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무 심는 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나무 심는다? 과일나무 같은 거 있죠? 심어놓고 나중에 이제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보통 뭐 옛날에 이거 LH 같은 직원들이 정부 빼가지고 미리 땅 사가지고 그런 예상되는 땅 사서 과일나무 심어놓고, 그렇게 이제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무 심는 것도 안 되고 자르는 것도 안 돼요. 집을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보상받으시니까. 알고 보니까 유령 건물이요. 사람도 안 살아요. 그죠? 그러겠죠.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이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거 아니고. 그런데, 438쪽 6번. 438쪽 6번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해제, 요거 중요해요. 지금. 시험지 나와서 해제하는 겁니다. 자, 누가 지정했죠? 쉽게 얘기합시다. 누가 촉진지 지정했어요? 지정권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해제도 누가 하죠? 지정권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몇 명이었죠? 2명. 오케이. 자, 1번입니다. 중간에 해제하는 겁니다.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났는데 몇 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더라? 2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지구정이 해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개발 사업이 끝났어요. 종료됐어요. 굳이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겠어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겠어요? 동그라미 1번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았네. 지정 고시되면 2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누구한테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가? 옆 페이지. 괄을 지구계획의 내용.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나오죠?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예. 그 뭐 내용까지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문지 나오는데 그 정도 보시고. 자, 또 어디 가냐면
거기 441쪽 제일 밑에입니다. 441쪽 제일 밑에 특례에 있어서 나온 적 없지만 설명드릴게요. 2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가 2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가 라고 되어 있죠. 자, 23조 1항 1호가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시행자입니다. 우선 지정된 시행자입니다. 우선 지정된 시행자가 우선권이 있는 시행자가 그 촉진지구 지정을 제한하면 그때 제한할 때 도시 군구변경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때는 시도자는 공청회, 지방 의견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고 며칠 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 도시 군구변경 변경 여부 90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일 없어요.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90일 내에 쭉 가도 괜찮아요. 쭉 가시고 443쪽 제일 밑에입니다. 443쪽 제일 밑에입니다. 거기 국유재산법 등의 특례 나오죠? 국유재산법 특례.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수의계약 방법으로 원래는 경제임차인데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대부할 수 있어요. 이때 기간 몇 년 이내다? 50년 이내에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다 그래도 헤딩 그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그 페이지 제일 3번 10만 이하일 때 10만 이하일 때는 묶어서 승인 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어요. 뭐뭐를 묶어서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몇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하.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4쪽 통합심의위원회 선정하겠습니다. 444쪽 통합심의위원회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만 뭘 조금 봐드리냐면은 446 제일 위에 446쪽 제일 위에입니다. 보면은 중앙도시계획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보이죠?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봅니다. 그 정도 일단 봐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7쪽 촉진지구 지정, 사업시행 등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아서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영향가가 없는 걸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오는데 자, 여기 448조.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죠. 여기서 작년에 두 문제 다 나왔죠, 여기서. 보통은 앞에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두 문제 다 나와버렸어요. 어쨌든 결론 얘기하면 448조 제5장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와요.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두 문제 나올 때 일단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긴 자세히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거기 민간 임대택의 공급이라는 게 나오죠. 첫째, 공공지원은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을 선정할 때 마음대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선정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선정 못합니다. 그러나 장기 일반은 순수 민간 임대잖아요. 그 임대사업자가 정하면 돼요.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보증 얼마 이게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 거기 동그라미 4번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채 이상은 30채 이상이라는 것은 30% 이상이라는 것은 좀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30% 이상을 건설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 임대를 공급할 때는 최초 임대할 때는 신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구원수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느냐? 10일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10일 전에까지
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449 제일 위에 시장 군수청은 장기 일반 민간인데 단기 민간인들에게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며칠 내에 신고됐다 안 됐다 알려준다? 7일. 근데 여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제일 위에 장기 일반 임대는 몇 년이죠? 임대기간이 10년이죠? 10년 이상. 근데 단기 일반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지우려 보니까 이 법에서 아직 오류해서 아직 안 지워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넣는 겁니다. 없어진 건 마찬가지. 사만화된 문장이 거기 단기 민간임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법주의니까 국회에서 법이잖아요, 거기.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마음대로 못 지우잖아요. 그래서 못 지운 것 뿐이고 실제로는 단기 민간이 있다 없다? 없게 되겠죠. 자, 임대 의무 기간 밑에 원칙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 내에는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2번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괄호 2번의 동일 1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인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임대사업자를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간 내라도 A라는 임대사업자가 야, 너 임대사업 할래? 너 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는 변함이 없잖아요. 주인 밖에도. 그래서 이럴 때는 기간 내라도 임대사업자끼리는 누구한테 신고하고? 시장, 군수청한테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네, 그 돈 보시면 됐고. 그 대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서 괄호 3번. 452쪽 위에 괄호 3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기간 낸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파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판다? 임차인한테 판다는 얘기 되겠죠? 원래 임대사업끼리만 파는데 임대사업자 아닌 자한테 팔 수 있다. 다만 이거는 뭘 받아야 돼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청. 그럼 왜 이렇게 허락을 해주느냐? 임대사업자가 잘 나가니까 아니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팔아란 말이죠. 그것이 그 밑에 박스 내용들인데 참고로만 보면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1쪽 옆에 임대료. 451쪽 옆에 임대료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이겠죠. 마음대로 한다 아니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해야 되겠죠. 근데 장기 일반은 임대사업자 정하면 돼요. 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임대료는 월세만 얘기한다, 보증금도 얘기한다. 보증금도 얘기한다. 임대료 가르고 임대분임과 월임대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니은에 장기 일반은 임대사업자 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옆에 제5조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그려놨잖아요. 이건 뭔 소리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였는데 이 장기 일반 민간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야, 너 멍청아. 등록하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저거 해주고 혜택이 많어. 하니까 원래 이 양반이 그 월세에서 3천에 50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등록하면서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그걸 유지해란 말이죠. 중간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종전 나오죠? 그걸 유지하거라. 그 뜻입니다. 그것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올릴 때는 몇 퍼센트 범위다? 5%. 이거 시험지에 나왔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한 번 올렸다. 몇 년 내에 못 올리고? 1년 내에 못 올리고.
꼭 두 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돈에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 많이 걸고 월 임대를 조금 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하셨죠?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넘어갑시다. 다음 452쪽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 특순입니다. 이거는 특순위 이건 반드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충자료 보니까 4월 1일자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는 4월 1일 보충자료가 끝이에요. 더 없어요. 더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 기본서 이게 최근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첫째, 지난번에 했었죠. 페이지 48쪽 이게 뭐죠? OPT를 할 때 85를 얼마로 고치라고 했죠? 120 그때 고쳤죠. 그 다음에 417쪽 영 5조 3항 내용 삭제하라면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입니다. 452쪽 아니한을 안으로 고치고 아니하고를 않고로 고치고 2번하고 4번을 거기 박스 안에 2번 4번 중대한 사실일까요? 별거 아닐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쳐놓는 얘기입니다. 개정됐으면 고치는 것이 이게 뭐 중대하게 뭐 점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452쪽.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특별히 3번. 월 임대료를 몇 개월 이상 연속에 연체했다? 3개월 이상. 근데 연속하여 연체입니다. 연속하여 연체. 또 2번. 임대사업자 규칙 사유 없이 입주할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때. 그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만한 것들이고 6번을 좀 6번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말이죠. 공공임대 아파트하고 비슷해가지고 원래 집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집 있으면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득도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소득이 초과됐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집이 생겼어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집이 생겨도 예외가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거기? 기억, 니은,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결혼을 잘해가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줬어요. 당신네 집 생겼으니까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니까 얼른 몇 개월 내에 처분했다? 6개월 내에 처분하면 계속 이 임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러시고. 두 번째, 세 식구가 사는데 세 식구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서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같은 식구니까 집 생기면 곤란하죠. 그때 집 생긴 친구가 얼른 나가버렸어요. 며칠 내에 전출했어요? 14일. 그럼 또 괜찮아요. 다음, 디귿. 디귿은 경쟁입찰이에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이죠. 이 공공지원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착순, 동호수 시행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네? 잘 안 됐죠. 동호수 마음대로 하고 들어간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잘 되면 경쟁해야 되죠. 이게 몇 대 몇이죠.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선착순이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이거예요. 인기가 없는데 이 양반이 들어왔는데 집이 생겼어요. 당신 나가면 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기도. 또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살아. 이해하셨죠? 그거예요. 다음 7번째. 여기저기에 막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막 당첨됐어요. 그럼 나가야 되겠죠? 다음. 표준 임대차에서 의무 위반했다. 그럼 나가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이죠. 반대로 453쪽 위에 요건 오히려 반대로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네 가지가 있죠. 특별히 거기 3번에 임대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3개월 입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 안 할래 그랬을 거. 4번에 임대사업자가 표준 임자계약서 의무를 위반했네요. 이때도 안 할래 그럴 수 있고요. 예. 다음 임대차 계약 신고. 뭐가 핵심이냐?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신고한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3개월 내에 신고한다. 찾았어요? 3개월 내에 신고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그다음 변경 신고. 100세대 이상일 때는 커요. 이때는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돼요.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내용 보니까 시장구수가 보니까 시장구수한테 신고했는데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3번 공고 통지받은 몇 일 내에 다시 재신고해야 됩니까? 10일 내에 하게 되겠죠. 몇 세대 이상일 때? 100세대 이상일 때 변경 신고할 때 1개월 전에 신고합니다. 시장구수 시장한테 됐습니다. 쭉 가도 괜찮고 455쪽 표준 임대차 계약서. 여기는 어렵게 나올 때 아주 어렵게 나오면 거기 포함된 내용이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게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올 때 자주는 안 나오고 재수없게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그 정도 참 발음되고 그 다음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도 설명합니다. 밑에 설명 의무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건 좀 반하면 되고 이걸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확인받느냐 이 내용을 좀 봐놓고 밑에 455쪽 박스 봐놓고 어떻게 확인받느냐 넘어가서 456쪽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456쪽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임차인이 고개만 5번 끝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해줘야 돼요.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을 하게 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찾았어요? 네, 그렇게. 다음 임대보증 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때 모든 임대택은 다 보증 가입해야 돼. 보증금 가입해야 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왜 모두 하냐면 기업, 건설은 다 하도록 돼 있죠. 건설 그죠? 건설 다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분양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하죠? 두 번째, 100호 이상 민간 매입 하죠? 세 번째, 리을. 나머지 민간 매입. 그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민간 매입 이래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해야 됩니다. 고인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서 보시고 두 문제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죠. 보고 458쪽 동그라미 3번 위에 458쪽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1년씩 잘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거 있죠? 1년씩 재산정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를 1년씩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9쪽 제일 위에 459쪽 제일 위에 보증수수료 납부 등 보충 받아야 돼 이거. 그럼 보험에서 다 수수료 낼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몇 프로 부담하는 거예요? 75%. 임차인이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25%. 그런데 그 임차인 부담분은 이미 임대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납부할까요? 임대사업자가 다 납부한다. 2번.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거. 이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밑에 10번. 민간 임대 아파트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보통 몇 층이죠? 1층에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거기 임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린이집을 개조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민간 임대택의 관리 봅시다. 2번 관리본부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나오잖아. 이제 본색도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부터 얘기하기를 공동태 관리법 있죠? 분양태. 그건 저쪽이라고 해요. 저쪽 그럴 거예요. 저쪽. 요거는 이쪽 그러겠습니다. 저쪽 관리는 자치관리와 주택관리 입장에서 위탁관리가 있죠. 그죠? 저쪽은 자치관리, 위탁관리. 여기는 자체관리, 위탁관리가 있어요. 여기는 자체관리, 위탁관리입니다. 몇 세대 이상 등 대통령 정할 때 300세대 이상 등. 근데 그 의무관리가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있죠? 요거. 승강기, 중앙집중 다 150세대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기억니은 디귿이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임차인 대표를 둬야 되는 대상도 돼요. 우리가 저쪽에서 의무관리 때는 입주자 대표를 둬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요거는 임차인 대표를 둬야 돼요. 세 가지. 됐고. 다음 2번 중요해요. 여기는 자치관리예요, 자체관리예요. 자체관리인데 거기 인가받는다. 인가죠, 인가. 인가받아요. 중요합니다. 됐고. 예. 다음 공동관리할 수도 있다. 3번.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지역으로서 민간 임대주택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도 관리할 수도, 공동 관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다 하시면 됐고. 옆에 관리비. 이 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누구한테 얻을까요? 임차인한테 얻겠죠? 몇 달마다 얻을까요? 매월. 관리비목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9가지. 그러면 저쪽은 몇 가지가 있죠? 저쪽은 10가지. 그럼 뭐가 차이 난다? 위탁, 관리, 수수료가 차이 나죠. 이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 대행납부. 대행납부입니다. 요거 대행납부. 대행납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거기 15가지 있죠? 이게 대행납부. 대행납부. 네. 이건 임차인이 직접 낸다, 중간에 걷어서 내준다?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걷어서 내주죠? 시험지에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 있고, 대행납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나머지 뭐 저쪽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와서 462쪽 회계감사, 회계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돈을 띄어먹는 것 같아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임대사업자한테 당신 회계 받고 결과를 내놓으시오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는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공인회계사장 등 선정 의뢰할 수 있고, 근데 비용은 누가 낸다 이거 보니까 임차인의 임차인 대표 부과한다 돼 있죠.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어떤 그래요.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일단 비용은 누가 낸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부과한다. 부담한다. 관리 비목이 9가지 거의 있죠. 참고만 보세요. 참고로만. 외울로 들지 말고 이건. 다음 옆에 임차인 대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작년 한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거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건 모의사도 많이 냈어요. 나올만 하잖아요. 그죠? 첫째, 몇 세대 이상일 때 돌 수 있다. 20 정도가 나왔고. 두 번째, 몇 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일 때는 둬야 된다. 150, 20과 150. 둬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참고 있죠? 참고가 의무관리, 의무관리. 그거예요. 똑같아요. 요거 나왔어요. 20, 150. 남아는 게 나왔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한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내려가서, 임대사업자는 입주인자와 가반수가 입주하면은, 뭐다? 입주인하고 임차인 대표를 구성했던 사실을 통지해야 되죠. 며칠 내? 30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464쪽 위에 464쪽 위에입니다. 저쪽에 입주자 대표는 협의기관이었어요? 자문기관이었어요? 심의기관이었어요? 의결기관이었어요? 의결기관이죠? 저쪽에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관이었잖아요. 여기는 협의기관이에요. 협의기관. 그럼 누구하고 누구가 협의한다? 임차인 대표하고 임대사업자가 협의하는 거예요. 그 협의 내용이 박스 안에 들어있죠? 좀 많이 잘 알아놓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박스 안에 협의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이건 좀 자세히 봐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밑에 들어가 2번. 그래서 이제 임차인 대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임원들이겠지만은 임대사업자한테 협의합시다 하고 요청했더니 임대사업자가 살살 피해야 된다. 성실형해야 된다. 성실형해야 된다. 이런 걸 법에다 0에다 넣어놨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시인에다 넣어놨어요. 아유, 오직 그랬으면 이걸 넣어놨을까? 다음, 동대표. 저쪽은 동대표가 입주자한테 입주자 중에서 뽑는 게 원칙이었지만 등도 뽑을 수가 있긴 있었죠. 여기 누가 되느냐? 동대표가 임차인 중에서 뽑죠. 그리고 저쪽은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이었죠. 여기는 그냥 6개월 이상 거죠. 그냥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그리고 다만 최초는 6개월 필요 없죠. 그건 똑같아요. 최초는 6개월 필요 없다. 그 다음 밑에 임원 중요하죠. 저쪽은 임원이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있죠. 여기는 몇 명이면 종친다? 3명이면 종쳐요. 여기 이사 있다 없다? 없다. 부회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 올라가서 소집. 며칠 전에 알려줍니까? 5일 전. 이거 나야 돼. 5일 전. 그 다음에 도구라에서 한번 아셔야 돼요. 저쪽은 입대가 회력 작성하죠? 보관 누가 했을까요? 관리체. 여기는 회력 작성 누가 하고? 임차인 대표. 보관 누가 하고? 또 임차인 대표. 여기는 작성, 보관 다 임차인 대표가 한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됐고. 다음, 장기성계획. 저쪽은 언제 장기성계획 수립했냐? 누가 수립했냐면 사업체하고 리모델링 한 자가 수립했어요. 사업체, 리모델링 한 자가 수립했다. 여기는 누가 수립합니까? 임대사업자죠? 건설 임대사업자가 수립하게 되겠죠? 제출은 똑같아요. 언제 제출했죠? 사용검사 받을 때 제출하게 되죠. 근데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이 장기성계획을 제출받으면 누구한테 인계했어요? 관리주체한테 인계했죠. 저쪽은 관리주체한테 인계했죠.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라고 표현해요.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손 충당금은 저쪽은 장기손 충당금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근데 제일 밑에 넘어가지 말고 이 특별손 충당금, 자, 저쪽은 장기손 충당금을 누구한테 거뒀죠? 관리체가 소유자한테 그랬죠?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누구한테 얻을까요? 걷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적립한다고 했어요. 건물이 누구 건데? 임대사업 건데 임차인이 왜 남의 건물에다 돈 발라줍니까? 그래서 스스로 적립하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민간인들은 임차인한테 판을 갖다가 양도라 불러요? 분양전환이라 불러요? 양도죠? 양도하면 임차인이 입자로 지위가 변경됐죠? 그건 최초로 못 만들었어요? 입대인 만들었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자가 이 돈을 갖고 간다,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 이거 잘 나와요. 넘겨주라. 최초.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전입하는데 언제부터 얼마가 전입하냐? 사용검사 또는 임사용 승인부터 1년이 지난 날에서 한 달부터 얼마? 1만 분의 1이죠? 꼭 기억하세요. 1년이 지난 날에서 한 달부터 1만 분의 1 기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거 그대로 맞는 겁니다. 이거 소재지 옛날에 제가 있는 곳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소재지가 맞는 겁니다. 고칠 필요 없어요. 5번, 6번은 그냥 소재지가 맞습니다. 즉 이 돈은 임대사업자고 소재지 간의 시장구수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죠. 금융회사나 이체해가지고 맞고. 다음 6번 이 돈을 쓰려면 미리 누가 협의돼요? 소재지관을 시장 등과 협의됩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특별손치당 보고. 시장 등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손치당을 적립했나 안 했나, 얼마 했나를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한테 보고 올리고? 국토
교통정한테 보고 올립니다. 실제 언제 보고하냐? 그 밑에 8번 나오죠?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이때 보고합니다. 실제 날짜. 됐고 옆에 467쪽 6번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또 제일 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는 쉬웠죠? 여기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첫째,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둡니까? 누가 둡니까? 시장, 군수청장. 인원수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0명이 내죠? 됐고. 거기 위원들은 참고로 반하세요. 제일 밑에. 회의 소집은 며칠 전에 알려준다. 거기. 2일, 제일 밑에. 동원아 2번. 2일 전까지, 2일. 찾았어요? 460점 밑에.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린다. 소집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가 나왔냐면 468쪽을 시험지 낸 거예요. 사실상은.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항 있죠? 그거 나온 겁니다.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는 다음 사항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 중에 주택관리, 임차인 대표하고 임대사업자 협의사항 등등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리얼은 또 뭐냐? 리얼은 부도 났을 때. 부도 났을 때 어떻게 돈 반환할 것이냐 이런 거 있죠. 갚을 거냐를 갖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도 났다는 것은 A, B, C, D가 부도 난 거예요. A, B, C, D가 부도 난 참고로만 시험지 나오진 않았지만 참고로 얘기합니다. 자, A는 뭐냐면 엄청 못 막았어요. 당연히 부도죠. 다음 B는 융자금, 주택도시 융자를 이자도 몇 개월 못 냈다? 6개월 못 내서 원금 고사하고 이자도 부도난 걸 마찬가지예요. C는 워낙 신용이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보증금 가입해준다 안 해준다? 거절했단 말이죠. 워낙 신용이 없어. 그만큼 되고. D는 이겁니다. 상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회사 그러지 않고 모회사라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자회사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때 모회사가 엄마가 튼튼해야 자도 튼튼해지죠? 근데 엄마가 이 부도나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젖줄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자가 자본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럴 때 다 조정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앞으로. 그다음 올라가서 공공대 사업자고 임차인 대표는 다음에 대해서 조정 신청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 나오고 니은이 중요해요. 분양 전환 가격을 갖다가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갖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분양은 승인 안 됩니다. 근데 시험지에 여기서 비슷한 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가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공공대 사업자잖아요. 그렇게 시험지를 냈어요. 약간 어렵긴 했어요. 예. 근데 이 공공대 사업자는 공공대 특별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까지 나왔느냐? 요 분쟁 조정위원회가 그대로 공공대 특별법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은 조정 들어가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분양 전환 승인은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딜 보냐면은 471쪽 제일 위에 471쪽 제일 위에 임대주택 정보체계 누가 임대주택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다음 보고검사 감독하겠죠. 공문 보내잖아요. 이때 동네 2번 검사를 할 때는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주라고요? 7일 전까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안 되고 7일 전 이런 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같은 거 보여줘야 됩니다. 넘읍시다. 이제 진짜 중에 이겁니다. 472쪽 5번 가상금리. 저는 이걸 계속 찍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금리. 거기 일단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리고 무슨 돈 빌린 거예요? 주택 도시기금. 얼마까지 부과한다고요? 연 1% 포인트. 1%가 아니라 1% 포인트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 만약에 주택 도시기 만약에 좀 싸니까 3%라 보면은 3%면 4%까지 1% 플러스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기기금이자가 2%라고 칩시다. 포인트는 3%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1% 포인트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자를 누가 올린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임대사업자는 즐거운 일이에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골치 아픈 일이죠. 왜 그랬느냐? 잘못했으니까.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밑에 박스. 보증가입 안 하지 않았어요. 보증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이자 더 매겨버립니다. 두 번째, 법 67조 2항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던 시점부터 6개월 이내 특별선 충당을 전입하지 않은 자. 이게 뭐냐면 특별선 충당금을 전입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합니다. 1,000만 원 이하. 특별선 충당금을 전입하지 않으면 얼마 이하 과태료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고도 계속 몇 개월 이상 뻗어긴다? 6개월 이상 뻗으면 너 혼나봐하고 1%포인트까지 가상금리 부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과할 때 시도의사가 부과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시도의사가 누구한테 부과해달라고 요청할까요? 국토교통장관한테 부과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요청을 유예할 수도 있어요. 봐줄 수도 있어요. 요청을 안 할 수도 있다. 473조 제일 위에 5가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만약에 니은만 예를 들게요. 니은 하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차법상 10조 1항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 이하인 경우로서 법 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임차인이 동의했다.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는 구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우선 변제라고 돼 있죠? 소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실제에서는 최우선 변제라고. 최우선 변제. 이게 뭐냐면 보증금이 작을 때 말로 서울 같은 데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경매 넘어갈 때 그거부터 위에 저당이 있든 없든 그거부터 돈 주잖아요. 그런 거 돼 있을 때. 그러면 우선 변제 받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뜯길 염려가 없단 말이죠. 일단은 보증 가입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디귿에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진행 중이니까 아직 가입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부과하면 안 되겠죠? 등등 이렇게 모두 몇 가지? 5가지가 바로 부과를 한다, 유예한다, 유예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작년에는 이 뒤에서 2문제 나와버렸어요. 2문제 나왔습니다. 자, 쉬었다가 공공주택특별법 페이지 몇 쪽이냐면은 482쪽 3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